1월 역 시즌 FA컵 우승을 하였지만 리그 5위를 하며 챔스 진출에 실패했던 바날 감독은 경질이 되고 맨유는 우승 청부사 무리뉴를 영입하며 우승을 기대합니다. 먼저 16-17 시즌 이적 시장을 점수를 매기면 별 2개입니다. 리그와 팀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선수들을 빠르게 정리했다는 점을 높게 사며 그리고 질라탄을 자유계약으로 데려온 점은 칭찬할 만했죠. 영입 선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폴 포그바. 맨유 유수 출신이었던 그는 자유계약으로 유벤투스로 떠나 유벤투스에서 급성장하고 월드베스트까지 선정이 되며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맨유는 자유계약으로 풀어졌던 선수를 1억 500만 유로 영입하며 많은 비난을 받았죠. 포그바가 유벤투스 떠날 때 당시를 잠시 이야기를 하면 맨유는 11-12 시즌 무관을 할 만큼 힘든 시즌이었습니다. 리그도 마지막 라운드 돼서야 우승팀이 결정될 만큼 치열했던 시즌이었기에 어린 포그바에게 기회를 주며 성장시킨 여력이 없었고 그 대신 은퇴했던 스콜스를 복귀시키는 선택을 하게 되었죠. 또 그 당시 포그바의 계약 만료 시점과 맞물렸고 유벤투스의 러브콜이 있었고 포그바는 선택을 해야 됐던 시기였습니다. 맨유 입장에서는 결과론적으로는 아쉬운 선택이 되었죠. 물론 스콜스를 복귀시키고 포그바를 설득해서 남기는 게 최고의 선택이었지만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스콜스의 복귀가 적절했던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 덕에 12-13 시즌 리그 우승을 했다고도 보고요. 포그바 입장에서는 1군 경기를 자주 나와 경험을 쌓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유벤투스로 간 게 좋은 선택이긴 했죠. 1군에서 기회를 자주 얻고 자신의 기량을 보여주며 월드클래스로 성장했기에 말입니다. 하지만 맨유에서의 플레이는 기대만큼은 아니었죠. 유벤투스에서는 포그바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며 자신의 공격적인 기량을 마음껏 뽐냈지만 맨유에서는 3선까지 내려와서 플레이를 해야만 할 때도 있었고 자율성이 억제되어서인지 기대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였죠. 유벤투스와 프랑스에서의 포그바의 퍼포먼스를 맨유에서 보려면 포그바의 공격성을 도와줄 파트너만 영입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에 또 일부에서는 월드클래스 선수라면 어떤 포지션이든 어떤 역할이든 자신의 최고의 기량을 보여줘야 한다는 소리도 있고 포그바의 맨유에서의 플레이는 말이 많았습니다. 또 필드 밖에서의 그의 행동도 말이 많았죠. 축구보다는 자신의 헤어스타일, SNS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다는 비난이 많았죠. 그의 이적료와 주급을 생각한다면 필드에서 더욱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인터밀란 시절 무리뉴와의 인연이 있었던 그는 PSG와의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맨유로 이적하게 됩니다. 당시 34살의 나이로 많은 나이였지만 그의 경험이 맨유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 무리뉴였죠. 그리고 그의 판단은 맞았습니다. 리그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넣고 시즌 후반에 부상당하기 전까지 그는 리그에서 17골 5도움을 기록하며 팀 내 최다 득점자가 되었고 리그 적응 기간도 없이 바로 그의 클래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나이에 부상을 당했던 그라 맨유는 그가 회복하고 이전만큼의 폼을 보여주지 못할 거라 생각을 하고 그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한 시즌 반 만에 그는 미국 리그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뛴 시간은 한 시즌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의 임팩트는 엄청났죠. 방출 선수를 살펴보면 슈나이들린, 데파이, 슈반슈타이거 모두 팀에서 이렇다한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며 한 시즌 반 만에 팀을 떠나게 됩니다. 16-17 시즌 리그에서 6위를 기록하였지만 유로파에서 우승을 하며 챔스 진출권을 따낸 맨유는 새로운 17-18 시즌을 기대합니다. 시즌 전 무리뉴 2년차라는 단어가 많이 떠다닐 만큼 팬들의 기대는 컸죠. 17-18 시즌 이적 시장을 점수 매겨본다면 별 1개입니다. 루카쿠, 마티치를 제외하며 만족스러운 영입, 방출 모두 없었던 이적 시장이죠. 그리고 질라탄과 루니를 모두 보낸 점은 큰 미스였다 생각이 됩니다. 영입 선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메로 루카쿠. 16-17 시즌 팀 내 최고령자 질라탄이 최다 득점자였고 이외 리그에서 두 자릿수 골을 기록한 선수가 없을 만큼 맨유의 공격진은 답답했습니다. 그렇기에 수준 높은 스트라이커 영입에 사활을 걸었고 맨유는 루카쿠를 선택합니다. 8,470만 유로라는 큰 금액으로 맨유로 이적하게 된 그는 첼시, 웨스트브로미치, 에버튼, EPL에서 뛰었기에 리그 적응 시간이 필요 없는 게 큰 메리트였고 좋은 체격과 빠른 스피드가 주목이었던 그는 맨유에 적합하다 판단이 되었죠. 첫 시즌 리그에서 16골을 기록하며 팀의 득점력에 도움이 되었지만 다음 2년차 시즌에서는 리그에서 12골, 1도움,
스탯으로는 큰 차이는 없으나 둔탁한 볼 터치와 빅게임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며 팬들을 실망시키기도 했죠. 또 최전방을 선호했던 그지만 상황에 따라 측면으로 많이 뛰어라는 지시도 받기도 했던 그는 전술적으로 불만을 품었고 2시즌 만에 맨유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던 세리에 A 리그에서 오퍼가 오며 팀을 떠나 인테르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네마냐 마티치. 무리뉴의 첼시 시절 그의 애자자였던 마티치는 무리뉴의 부름에 맨유로 이적하게 됩니다. 그의 이적료는 4,470만 유로.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현재 이적 시장을 고려했을 때 보면 비싼 금액도 아니었죠. 물론 30줄에 이제 들어가는 그라 기량 상승보다는 하락이 예상되는 측면이 많았기에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의 맨유에서의 첫 시즌은 인상적이었죠. 우려의 목소리를 모두 없애는 활약을 보였고 단숨에 맨유의 핵심 자원으로 올라섰고 첫 시즌 리그에서 36경기를 소화하며 건재함을 과시했죠. 하지만 첫 시즌 너무 많은 경기를 소화한 탓인지 두 번째 시즌은 힘든 시간을 보내었죠. 리그에서 28경기에 나왔지만 첫 시즌만큼 활약은 보여주지 못하고 활동량도 많이 줄어들었죠. 리그에서 세 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는 현재 적지 않은 나이지만 그의 경험은 아직 팀에 보탬이 될 만한 선수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빅토르 린들로프. 존스, 스몰링, 로호, 바이 4명의 센터백이 있는 맨유지만 확실한 자원이 없었고 수비에 문제를 느낀 무리뉴는 벤피카에서 22살의 선수를 영입합니다. 무리뉴는 그를 데려오면서 장차 월드클래스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수라 칭찬했죠. 첫 시즌 그는 리그 적응에 힘든 모습을 보이며 불안한 수비를 보여주었죠. 하지만 두 번째 시즌에는 리그에 적응을 하며 준수한 활약을 하고 리그에서 30경기를 출전하며 수비수 중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하였습니다. 현재에는 맥과이의 파트너로 주로 나오며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문제점이 많죠. 공중볼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며 이로 인한 실전 장면이 많았습니다. 또 맥과이어의 호흡도 아직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렉시스 산체스. 직전 시즌 16-17 시즌에는 24골을 기록하며 EPL 득점 3위에 올랐고 아스날에서의 마지막 시즌이 거의 확실시 되었던 17-18 시즌 아스날은 그를 팔아 이적 자금을 챙기기 위해서는 겨울 이적 시장에 판매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죠. 맨시티의 이적이 유력했으나 맨유가 오퍼를 하고 맨시티와의 딜에 변수가 발생이 되며 결국 맨유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맨유는 금액이 아닌 팀 적응에 힘들어했던 미키타리안과의 스왑 딜로 거래를 성공시켰고 산체스의 입단 영상은 화보였죠. 맨유는 상징적인 번호 7번을 그에게 주며 기대감을 주었고 그 기대는 실망감으로 돌아왔습니다. 맨유에서 한 시즌 반 동안 그는 컵대회 포함 45경기 5골 9도움을 기록하며 먹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높은 주급에 비해 형편없는 기량을 보인 그는 19-20 시즌 인테르로 임대 이적하게 되었지만 인테르에서 부상을 당하며 많은 기회를 또 날렸죠. 아마 인테르도 그와 계약을 연장하거나 완전 영입은 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고 다음 시즌 맨유로 복귀할 확률이 높은 상황인데 지켜봅시다. 이 부분은. 방출 선수를 보면 미키타리안이 스왑딜로 아스날로 이적하고 야누자이가 스페인으로 떠났으며 루니와 질라탄이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두 선수 모두 보낸 것은 큰 실수였다고 봅니다. 지금 맨유의 문제점으로 하나가 팀에 리더가 없다는 것도 뽑히죠.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고참과 클래스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거기에 해당되는 선수가 두 선수입니다. 그 두 선수를 모두 보냈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루니와 질라탄 두 선수 중 한 선수는 남기고 팀의 중심을 맡아줘야 됐다고 봅니다. 17-18 시즌 리그 2위와 FA컵 준우승을 하며 아쉬운 해를 보내며 맨유는 무리뉴와의 세 번째 시즌을 동행합니다. 18-19 시즌 이적 시장을 점수 매겨본다면 별 2개를 매겨봅니다. 최근 프레드의 활약과 달러의 영입을 높은 점수를 매겼습니다. 이적 선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레드. 맨유보다는 맨시티가 먼저 관심을 가졌고 이후 맨유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에게 다가가며 맨유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중앙 미들필더가 필요했던 무리뉴는 라치오의 사비치를 원했으나 보드진의 선택은 프레드였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죠. 첫 시즌 그는 형편없는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추어 같은 패스 미스와 중원에서의 갈피를 못 잡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만 했습니다. 포그바와 마티치와의 호흡을 기대했지만 실력이 너무 형편없었죠.
하지만 현재 19-20 시즌 솔샤르 체제 아래서 성장하며 넓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팀의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포그바와 맥토미나이가 복귀를 한다면 맨유의 상승세를 만들어줄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됩니다. 다음 디오고 달로 19살 어린 나이로 포르투갈 각 나이별 대표팀을 다 맡으며 엘리트 코스를 거쳐왔고 포르투갈 리그 명문 포르토에서 10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활약을 하며 무리뉴에게 눈에 띈 그는 맨유로 이적하게 됩니다. 좌우측 수비가 가능하고 빠른 발과 날카로운 크로스가 장점이었던 그는 큰 기대를 모았지만 수비력에서 문제를 보이며 측면 수비 때보다는 윙어에서의 활약이 더욱더 보였죠. 그렇다고 윙어로서 눈에 띄는 활약을 해준 것은 아니기에 아쉬운 면이 큽니다. 99년생으로 아직 20살인 그는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측면 수비보다는 윙어로 키우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리그란트 잉글랜드 무대에서 500경기 이상을 소화한 베테랑으로 맨유는 서드 골키퍼로 영입합니다. 서드 골키퍼로 딘 핸더슨과 조엘 페레이라가 있지만 경험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 그들은 임대로 경험을 쌓게 하고 서드 골키퍼로 영입합니다. 맨유에서는 일본으로 2경기밖에 나오지 않았고 나이도 이제 35살이며 이번 시즌이 끝나면 계약 만료이기에 아마 재계약은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작별 인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덕분에 딘 핸더슨이 성공적인 임대 생활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방출 선수로는 블린트와 펠라이니가 아약스와 중국 리그로 떠나고 오랜 시간 맨유 주원을 책임졌던 캐릭이 은퇴하고 코치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18-19 시즌 무리뉴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시즌 중 경질이 되고 솔샤르 감독이 임시감독으로 좋은 성적을 보이므로 정식 감독으로 계약했으나 그 이후 이상하리만큼 성적이 떨어지며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4위로 챔스 진출을 노렸지만 6위로 시즌을 마감하며 챔스 진출에도 실패를 했고 솔샤르 감독은 시간을 달라며 그의 비난에 맞대응했으며 19-20 시즌 시작 전 맨유는 그에게 적지 않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먼저 19-20 시즌 맨유의 이적 시장 점수는 아직 매길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보여줄 시간이 적었던 선수도 있고 좀 더 지켜보고 평점을 매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솔샤르 체제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영입 선수입니다. 이전에는 네임밸류 위주로 영입했다면 지금은 팀을 위해 뛸 선수를 찾는 듯한 느낌? 아무튼 이적 선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리 맥과이어. 그의 이적료는 8,700만 유로로 수비수 최고 이적료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적 전에도 8,465만 유로로 수비수 최고 이적료 기록을 세웠던 라이벌팀 리버풀의 반다이크와 많은 비교가 되었죠. 잉글랜드 대표로 뛰고 있으며 큰 키와 피지컬 바탕으로 공중볼 그리고 빌드업이 되는 수비수로의 장점을 보였지만 느린 발과 태클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장점이 많은 선수였기에 그가 합류한 후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었고 하지만 뒷공간을 자주 내주는 모습과 린델로프와 호흡에서는 문제를 보여주며 아직 몸값만큼의 활약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뛰어난 리더십과 필드 안에서의 에너지로 맨유에 합류한 지 한 시즌도 채 되지 않아 맨유의 캡틴으로 임명이 될 만큼 솔샤르 감독의 지지를 얻고 있죠. 몸값에 비해서는 아쉬운 활약이지만 맨유 수비에는 안정감을 확실히 더해주고 있는 사실은 확실하다고 생각되며 그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아론 완 비사카 18-19 시즌 팰리스에서 최다 클리어링, 최다 태클 성공, 최다 태클 성공률, 최다 가로채기를 기록하며 수비 지표에서는 최고의 선수로 뽑혔죠. 전문 측면 수비 자원이 필요했던 맨유는 그에게 5,500만 유로라는 큰 금액을 투자했고 맨유에 합류하여 그는 그의 태클에 많은 팬들이 박수치게 만들었죠. 와우. 수비 부분에는 훌륭하나 공격 부분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크로스 부분은 아직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아직 어린 선수이기에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당분간 우측 수비는 걱정은 덜어도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다니엘 제임스 19-20 시즌 이적 시장에서 인상적으로 느껴졌던 게 막무가내로 이름 있는 선수를 영입하는 게 아니라 팀에 오고 싶어하는 선수, 팀에 헌신할 어린 선수들을 찾았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 제임스라 생각이 됩니다. 2부 리그 스완지에 활약했던 그는 윙어로서 폭발적인 스피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2부 리그에서 활약했던 거라 많은 팬들은 1부 리그에서의 적응에 의문을 제시했죠. 리그 전반기에는 꾸준히 출전하며 활약을 해주었습니다. 그의 빠른 발을 이용한 빠른 역습으로 많은 찬스를 얻었으나 레시포드와 마샬이 많이 날려먹었죠.
하지만 그의 패턴은 점점 읽히고 있으며 후반기에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피지컬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막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만 보완하면 좋은 선수로 성장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브루노 페르난데스. 4-2-3-1을 선호하는 솔샤르 감독에게 10번 역할은 매우 중요했지만 그 역할을 수행했던 선수가 링가드, 페레이라, 마타 정도였습니다. 마타는 느린 발로 일해 주로 중용되지 않았지만 대신 나오면 그의 장점을 이용한 플레이메이킹과 창의성으로 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링가드와 페레이라는 최악이었죠. 그 답답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로 메디슨과 브루노가 같이 연결이 되었고 맨유는 브루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8-19 시즌 스포르팅에서 20골 13도움을 기록하며 미드필더로서 인상적인 스탯을 쌓고 실력을 증명했으며 그는 이선에서 맨유의 답답한 공격을 풀어줄 선수로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며 그의 패스 센스와 킥력은 맨유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디온 이갈로. 레시포드의 부상이 길어지면서 맨유는 스트라이커를 급구했죠. 때마침 겨울 이적 시즌 기간이라 선수를 구할 수 있었으나 여러 스트라이커와 연결이 되는 중 중국 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갈로를 영입하게 됩니다. EPL 경험이 있던 그는 와포드에서 한 시즌 반 동안 17골을 기록한 바 있죠. 맨유의 입단을 위해 죽음을 삭감할 만큼 맨유를 향한 그의 애정과 열정이 실력으로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15-16 시즌에는 와포드에서 15골을 기록하며 득점력을 인정받았고 또 2019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득점왕을 하며 또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리그에서 뛰고 있었던 터라 유럽 리그와의 차이와 적응에 문제가 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가 증명하고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죠. 다만 레시포드가 없는 상황에서 마샬의 톱으로 활약은 기대 이하였고 리갈로의 영입은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출 선수를 살펴보면 맨유에서의 미래가 불투명했던 루카쿠가 자신이 원하던 세리에로 떠났고 스몰링이 로마로 임대를, 다르미안이 이탈리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맨유에 힘이 돼주었던 발렌시아가 자국 리그로 떠나고 에레라가 맨유와의 재계약 과정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PSG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급 도둑 산체스는 인테르로 임대를, 그리고 로우가 겨울에 자국 리그로 임대, 마지막으로 영이 오랜 시간 맨유 생활을 끝마치고 겨울에 인테르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퍼거슨 감독은 퇴임 이후 총 4명의 감독이 맨유를 맡았고 4명의 감독의 컬러, 전술이 다 다르기에 이전 감독의 전술에 맡은 선수들이 현 감독에게 맞지 않아 결국 고전하고 재기량을 발휘 못하며 방출되거나 비난을 듣는 일이 흔했습니다. 지난 이적 시장들은 모두 실패라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현재 19-20 시즌 영입 행보는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다음 시즌과 다음 이적 시장을 기대하게 만듭니다.